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절차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로 부정당 업체 입찰 제한에 관한 조문이 2024년 9월 5일 날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잘못 읽으시면 이제 뭐 상품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과연 국토부가 조합을 위한 조직이냐 시공사를 위한 조직이냐, 시공사가 마음대로 금품을 살 수 있도록 해놨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합동설명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장님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내에 안 해버리면 시공자 선정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주마, 계약 체결.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업무 처리 기준 2장을 보면 일반 계약 처리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 12조에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5일 날 개정이 됐다고 써놨죠. 여기 보면 12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업 시행자 등은 입찰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로 안에 보면 조합 등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조합이 아닌 경우는 대의원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년보다 더 오래전에 발생한 거 가지고 평생 제한 사유로 써먹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2년을 해놨는데 이것도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호예요. 1호를 보시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소속 임직은 포함한다. 이런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로 됐었는데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럼 금품을 줘도 되고 향응을 제공해도 되고 돈 주겠다가 약속해도 되고 돈을 줘도 되고 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가 없네. 그럼 시공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자. 이거만큼 효과 좋은 게 어디 있어. 앞으로 시공전 전등할 때 이렇게 해. 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조문을 보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개정된 게 제16조 1항에 해당하여, 16조 1항이 뭔지 뒤에 볼게요. 16조 1항에 해당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지침서 등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입찰이 지속된 자, 소속 임직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조 1항을 뒤에 보겠지만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지침서 등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입찰 취소된 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호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이런 경우는 한번 경력이 있으면 이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6조 1항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업무 처리 기준 16조입니다. 제14조 사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개별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 홍보를 막 하다가 적발이 된 게 3회 이상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번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문입니다. 그럼 그거 말고는 어떻게 되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있는 사유 이외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을까요? 이걸 보고 계신 조합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앞에 삭제된 거, 그걸 가지고 그런 게 제일 나쁘니까
그걸 가지고 제한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어디에 나와 있죠?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삭제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식상으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찾아봐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입찰 참가 제한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시공자의 경우에 하나의 조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제113조의 3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1항 시도지사는 제113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13조의 2를 보면 여기 보면 11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법에 나오는 113조의 2를 보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132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 또 132조 또 봐야 됩니다. 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32조의 2를 위반해 가지고 제대로 필요한 조치를 안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113조의 2 제1항 이 뭔지 한번 볼게요. 132조 조합 임원 등의 선임 선정 및 계약 체결시 행위 제한인데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 또는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다음 갖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이렇게 되죠. 제3자 통해서 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건설업자가 등록사업자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정비 이런 걸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걸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문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는 다시 돌아갑니다. 법으로 들어가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데 제한할 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하고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고 사업시행자한테 또 통보를 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조합 앞으로 이러이러한 업체는 하지 말아라고 통보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업체냐? 건설회사라 등록사업자니까 주로 시공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은 이 업체는 하지 마라 라고 통보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공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있는 사유 이외로는 입찰 참가 제약을 할 수가 있죠. 왜냐? 법에 있으니까. 법에 시도지사가 관할 관청을 통해 가지고 와요. 이 업체는 시공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통보가 조합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구나. 해봤자 무효니까 빼겠죠.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기준에 금품 환경 제공하는 조문이 빠졌으니까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협력업체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50개 내지 70개의 협력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공자 빼고 나머지 협력업체 선정할 적에는 그러면 금품 주고 향응 제공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한을 못 하느냐는 거죠.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고 있지만 답이 잘 안 나와요. 시공자 위의 경우는 그걸로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장 일반 계약 처리 기준에 보면 13조에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봉하는 것. 그건 뭐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1항 사업 시행자 등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 제한서도 마찬가지죠. 밀봉된 상태로. 그 다음에 접수한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는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참여자의 대표, 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최소 직원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이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찰 참여자의 대표나 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등과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뜯어야 된다는 거죠.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은 이항에 따라 입찰서 개봉 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입찰 참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5개 업체한테 뭐 오늘 내일 오후 5시에 개봉할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와. 5개 통지했더니만 2군데밖에 안 와요. 그러면 다 안 왔기 때문에 개봉을 못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면 평생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사람만 가지고 개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조. 입찰 참여자의 홍보입니다.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홍보는 시공자의 홍보가 아닙니다. 시공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적용되는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약금 처리 기준 조문을 보겠습니다. 14조 입찰 참여자의 홍보 등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업시행자 등은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돼 가지고 조합 등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합 등이 할 때니까 조합 등의 개념이 뭐죠? 사업시행자 등이라는 거하고 조합 등이라는 거하고 앞에 있는 이종가에 보면 개념 정의가 달라요. 조합 등은 조합, 청산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방법을 할 때 토지등 소유자, 이게 조합 등이고, 사업시행자는 그 조합하고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토지등, 그 토지소유 주택자, 신탁 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사업시행자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넓은 범위의 사업시행자 등이라고 되어 있던 걸 빼버리고 조합 관련된 경우, 조합,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할 경우 그 토지등 소유자, 그 경우만 해당되는 조문이에요. 그러면 신탁업자가 할 경우는 여기 해당 안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조합 등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자, 정비사업 전문업자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조합 등은 필요한 경우 설계업자, 정비사업 전문업자 등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선정할 때도 게시판에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동설명회를 할 경우는 설계업자, 정비사업 전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업체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등은 이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아야 합동설명회에 가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합동홍보설명회라는 걸 홍보를 빼고 합동설명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관 쉼터 설치, 홍보 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 문헌, 음향, 영상 송신 행위 등을 포함하죠.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 건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떻습니까? 요 말이 좀 어려운데,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 문헌, 음향, 영상통신은 뭐냐면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유튜브 올려가지고 링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뭐 당연히 홍보관을 따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책자를 배부한다든지 세대별 방문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개별적 홍보가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도록 돼 있죠. 앞에 조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입찰에 참여한 자는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문의가 오시는데 아직 조합 시공자 선정하기도 전에 아직 멀었는데 조합에 자꾸 시공자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상대로 홍보를 한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조합장님 어떠세요? 시공자 선정 절차는 내년 봄쯤에 할 생각인데 지금부터 시공사들이 와가지고 막 조합원들한테 뭐라 그러고 인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뽑아주십시오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률상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입찰 절차가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미리 와서 사전 홍보 못한다. 그러니까 니네들 들어오지 마라. 만약에 계속 들어오면 니네들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조합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하면 혹시 모를까봐 멈출 수도 있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굉장히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런 말 하는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막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을 쭉 제가 해설을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조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계약을 체결을 이제 할 대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온 업체 중에 뽑는 거죠. 뽑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15조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조합 등은 법 45조 1항 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 여기에는 45조를 44조로 바꿨는데 이건 조문을 잘못 인용해서 그래요. 44조에 따른 총회,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있는 이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합 등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것도 자연적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 운영 규정, 추진위 단계의 주민총회, 그렇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구 조정한 규약에 따른 총회 조직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경우에 내부의적으로 따른 총회 조직을 의결을 거치라면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몇 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에서 뽑고 나머지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조합 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입찰 대상자가 4인 미만인 때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어떤 건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위에는 총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대의원에서 뽑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대의원에 상정할 거는 몇 개를 뽑아야 되냐? 정해놓지를 또 안 했어요. 또 빼먹었습니다. 경쟁 입찰만 되면 되니까 대의원에 2개만 올려도 돼. 아니면 5개 올려도 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 관해서는 없다 조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조 입찰의 무효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제14조 사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 아까 있죠. 뭐 쉼터, 그 다음에 홍보 책자 배부, 그 다음에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영상 보내고 이런 다 건수가 이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유효한 경쟁 입찰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둘이서 올라갔는데 그럼 경쟁 입찰 되잖아요. 둘이서 올라갔는데 한쪽이 너무 과열되게 막 문자 보내고 방문하고 이러는 바람에 한쪽이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입찰이. 그럼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혼자 남았으니까 유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입찰이 돼가지고 마감서가 개봉되고 입찰 절차가 시작이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남은 하나를 가지고 올려라 하는 거죠. 유효한 경쟁 이탈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보겠습니다. 계약의 체결입니다. 조합 등은 15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합장님들이 잘못 해석하고 계세요. 해석을. 왜냐하면 어떤 회사를 선정을 했어. 근데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이 안 돼. 그랬을 경우에 3개월 이내 계약 체결 아니면 무효할 수 있다니까 너 계약 체결 3개월 이내 못했으니까 총회 대의원에 올려가지고 뽑은 데 올려가지고 다시 선정 무효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총 10억짜리 해가지고 뽑았더니만 되고 난 다음에 지가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12억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원래 있던 계약 조건에서 상당 내용을 바꿔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사업참여 제안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 이렇게 선정된 회사의 기책 사유로 안 할 경우에는 무효예요. 계약 3개월. 근데 조합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가격 좀 깎아달라. 이름으로써 3개월을 협의했다. 그러면 무효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책 사유가 선정된 업체한테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세 번째 시간에 관해서 계약 체결안을 썼는데 본 강의는 제3강좌이기 때문에 교재는 제3권이 되겠고 유튜브로 보시면은 더보기란을 클릭하면 1-3강좌가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홈페이지에 보실 분은 r19co.kr로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상강 부분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학원 구입 클릭 부분을 누르시면 정비사업 계약금 처리 기준 PDF 부분을 유료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를 보고 싶으시면 꼭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